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절세고수 자본가의 세금폭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혹시 집 사고 싶나요? 집을 사면 돈을 번다는데, 부동산 투자 잘하면 돈 번다는데, 근데 돈 많이 벌고 세금도 많이 낸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뭐 세금 폭탄 맞는다, 뭐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나온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 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도 집 다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솔직히 부모님들은 더 세금에 대해서 모릅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게 많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만 뭐 10번 이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법이 하도 바뀌다 보니까 일반인 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정확하게 바뀐 세법을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금을 잘 알지 못해서 억울하게 손해를 본 평범한 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변의 말만 듣고 나는 세금이 없는 줄 알고 집을 팔았다가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까지. 가산세는 왜 내게 됐을까요? 양도세가 안 나오는 줄 알고 신고를 안 한 거예요. 무신고 가산세가 여러분 20%. 뭐 1년으로 뭐 치니까 뭐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그래서 내가 내지 않는 기간 동안 가산세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붙어서 세금 폭탄을 맞는 거죠. 엄청난 금액을 물게 되는 사례도 있었고. 하지만 전 세법을 몰랐어요. 이렇게 세법이 바뀐지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해봐야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이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라고 해도 여러분, 법 앞에서는 몰랐다라는 말이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 이 세법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 정말 밀접합니다. 우리가 무슨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이런 거 잘 하지 않잖아요. 세법은 꼭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세금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잘 아는 지인이 없으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해결하는 법이 있어요.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를 하면 평일날 낮에 여러분들이 세금 분야별로 전문 상담사에 답변을 들을 수 있고요. 이것은 어지간한 세무사보다 더 전문성이 높다고 합니다. 세무사가 모든 분야 세법을 다 잘 알지 못하거든요. 뭐 나는 상속이 전문이야. 나는 뭐 종합소득세가 전문이야. 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전화하시면 필요한 거,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인터넷 상담도 가능해요. 홈택스 로그인 후에 상담 제보에 들어가서 인터넷 상담하기 들어가면 세금 종류별로 선택해서 질문 남길 수 있고 하루에서 3일 만에 답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 예전에 어떤 세금이 너무 궁금했는데 세금을 내가 잘못 공부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국세청 홈택스에 일부러 인터넷 상담을 했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결과를 나한테 얘기해 준 게 증거가 되잖아요. 당신 국세청에서 나한테 세금 이렇게 나온다고 말해줬잖아요. 이렇게 좀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블로그 같은 걸 믿기보다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와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자라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대충 이렇게 보시고 정확한 거는 이렇게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보고 처음 한 거예요. 경매로 낙찰받은 것은요, 낙찰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일반 매매로 우리가 땅 같은 거 사게 되면요, 땅이 공시가격이 23억 원인 땅을요 3억 5천에 산 사람이 있대요. 근데 3억 5천에 사가지고 자기는 3억 5천에 이제 취득세를 냈는데 3억 5천에 사서 다음 사람한테 4억 원에 팔았어요. 상가다 상가. 네, 상가였어요. 4억 원에 팔아서 4억 원에 산 사람은 취득세 폭탄이 나왔대요. 무려 1억 600만 원. 취득세가 여러분 4억짜리 상가 샀는데 1억 600만 원. 알고 봤더니 공시 가격이 23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일반 매매는 실거래가와 공시 가격 중 큰 것에 매긴다. 그래서 공시 가격보다 너무 낮은 것을 사게 되면은 팔 때도 힘들 수 있겠죠. 왜냐면 취득세 이렇게 폭탄 맞는 거 누가 사겠어요. 이 사람이 소송했대요. 너무 억울하다. 대법원까지. 대법원에서 1억 600만 원을 그냥 내세요라는 판결을 내렸대요. 세금에 관해 몰랐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 세금을 과세한다고 합니다. 집을 팔 때는 6월 이전에 잔금을 받는 것이 좋대요. 집을 팔 때는 6월 1일 날 내가 소유주가 아닌 게 중요하죠. 6월 2일에 팔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올해치를 다 내야 됩니다. 내가 6월 2일에 집을 팔았는데 7월, 9월 달에 이런 세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반대로 집을 사는 사람은 6월 2일 이후에 사면 좋겠죠. 아주 좋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울에 아주 요지에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들이 이런 매물들 6월 1일 전에 종합부동산세랑 뭐 여러 가지를 피하기 위해서 나오는 매물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급매물이 소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요, 부자세라고도 말하죠. 사람별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명의를 분산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얼마까지 여러분 종부세를 내지 않을까요? 맞춰보세요. 1세대 1주택일 때는 단독 명의는 9억 원까지 공제를 해줘요. 하지만 공동 명의는 한 사람당 6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그래서 부부가 12억 원짜리를 반반 지분을 해서 가져갔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도 12억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12억 원에서 넘어간 금액만큼 그 금액의 몇 프로 이렇게 종부세를 내죠. 그래서 뭐 13억 원이면 1억 원에 해당하는 종부세, 15억 원이면 3억 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그래서 명의를 공동 명의를 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겠죠. 재산세는 똑같은데요. 종합부동산세만 유리합니다. 1인당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을 사고 팔 때요. 필요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견적서, 거래 명세서, 영수증, 송금 내역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 대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수리를 했고 이런 거 송금했고 이런 게 있으면 그때그때 해놔야 돼요. 나중에 몇 년 뒤에 찾으면 기억도 안 나고 모릅니다. 경매 컨설팅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 건당 500에서 300만 원 정도는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거나 아파트 일반 매매처럼 그냥 평범한 것은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동산은요,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게 되면 얼마나 오래 보유했느냐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을 받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6%를 공제하고 이후에는 1년에 2%씩 추가돼서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양도하여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오래 보유했어도 장기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집이 많은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요즘 뭐 20%씩 중과세가 되죠. 할인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9억 원이 넘으면요. 1가구 1주택도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 차익이 9억 원입니다. 예를 들면 1억에 산 집이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1가구 1주택은 세금을 안 냅니다. 세금을 안 냅니다. 근데 1억에 산 집이 11억이 됐어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살아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양도차익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고요. 2년 이상 거주했다면 특례 공제를 해준대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일반 공제로 최대 30%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이 여러 채 있으신 분은요. 그중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을 마지막으로 팝니다. 1가구 1주택이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저 아파트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급매가 나올 거야. 거품이 많이 꼈으니까 누가 싸게 팔겠지라고 기다리시는데요. 반대로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르면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팔기 전략, 꼴찌로 팔기 전략,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팔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뭐 임대주택 등록하는 방법도 있겠죠. 임대주택을 등록하게 되면 또 집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기 힘들 수 있어요. 자, 여기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과거 준공공임대주택이라고 써 있네요. 준공공임대주택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만든 것입니다.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요. 8년이 지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50%나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임대하고 팔면 70%나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차익이 10억 원이라면 7억 원을 공제해 주는 것이에요. 양도소득세를 남은 3억 원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내면 됩니다. 자, 다만 9.13 대책으로 2018년 9월 14일 이후부터는요. 기준 시가 6억 원, 수도권 밖은 지방은 3억 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등록이 어렵다는 거죠. 비싼 집은. 싼 집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집을 샀을 때 사실은 이렇게 저렴하고 이런 입지가 별로 안 좋은 집들이 과연 내가 7년, 아니 8년, 10년 보유했을 때 얼마나 좋을 것인가는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무조건 이거 너무 좋은 혜택이야 라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요, 1월 1일부터 그해 말일까지 발생한 모든 양도 차익을 합해서 매깁니다. 그래서 한 해에 여러 개의 집을 팔게 되면 세금이 되게 많이 내게 되는 거죠. 5천만 원의 이익을 본 양도 차익이 생긴 집을 2채를 팔았다. 그러면 같은 해에 1억 원의 양도 차익이 생깁니다. 따라서 세율은 35% 구간이 되고요. 총 2,114만 7,5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은 여러분 구간별로 돼요. 1,200 이하는 얼마, 얼마 이하는 얼마, 4,800 이하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1억 원 했을 때는 최종 구간은 35%지만 이 맨 밑에는 6%, 12%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114만 원인데요. 만약에 한 채 잔금일을 내가 내년 1월 1일로 미루어서 집을 판다고 예상해 봅시다. 그러면 2,100만 원 가량 나왔던 세금이 679만 8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대박이죠. 한 해에 2채를 팔 때보다 한 채 한 채 나눌 때 세금이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는요, 부부라도 개인별로 계산을 합니다. 공동 명의가 되면 이익이 분산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다고요. 구간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매도 시기를 분산하고 명의를 분산을 하면 많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땐 세금이 얼마지? 저렇게 했을 때 세금이 얼마지라고 우리가 엑셀에 딱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양도소득세 계산기라고 치면요. 계산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이용해 보세요. 자, 손해난 집이 혹시 가지고 있다. 나 손해본 부동산이 있어요. 못난이가 있어요 하시는 분은 이익이 난 부동산과 같은 해에 같이 파셔야 합니다. 한 채는 1억 원 손해봤고요. 한 채는 1억 원이 올랐다면 올해 양도차익은 0원입니다.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올 필요는 없는 거죠. 부동산뿐만 아니라 골프, 콘도, 헬스 회원권 같은 것도 부동산 양도 차익과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합산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요, 집을 판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4월 5일에 집을 팔았다면 4월 30일부터 2개월 이내인 6월 30일까지 예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한 해에 2채 이상 팔았다면 각각 예정 신고를 하고 나서 그 해에 발생한 양도 차익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에 막 판 것들을 합산을 해요. 그걸 언제 신고하냐면 다음해 5월 말일 날 확정 신고를 합니다. 확정 신고. 예정 신고 시에 미리 합산에 신고한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무사무실에 언제가 제일 바빠요? 5월달이 최고 바쁜 거예요. 이런 거 막 합산 신고하죠. 종합소득세도 합산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 기간 중에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예전에는 2년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는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실거주자에게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의도죠. 요즘은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사거나 투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을 사면 아무리 적은 지분을 소유해도 1주택이 돼요. 그러니까 그 여러 사람이 다 1주택자가 되는 거죠.
작은 지분이라도 갖고 있으면 다른 집을 팔 때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공동투자. 또 그렇다고 나는 우리 집 비과세 받을 거니까 이 명의 네 명의로 빌려줄게, 이런 것도 여러분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합원 입주권, 빌라를 때려 부수고 단독주택 때려 부수고 아파트 짓는 경우 굉장히 도시에서 많죠. 이걸 바로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분양권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 자체는 아닙니다. 몇 동 몇 호를 내가 계약을 한 거죠.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조합원 입주권을 팔면 중과세가 될까요? 조합원 입주권은 다른 주택에 이 주택이 중과세인지 판단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조합원 입주권을 팔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도 중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양권 이런 상태를 팔 때는 중과세가 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내가 입주권 하나와 그냥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입주권을 먼저 판 다음에 주택을 하나만 남겨놓고 팔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둘 다 피할 수 있대요. 거꾸로 하면 안 되겠죠. 어렵네요. 그러니까 정말 세금은 여러분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책 보시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여러분.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요렇게 요런 케이스는 얼마, 저런 케이스는 얼마, 그리고 명의를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올해 내가 파는 게 몇 개인가, 합산과세가 나는 몇 프로인가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전략과 여러분의 전략이 다르고 여러분이나 여러분 부모님이 다르고 여러분 친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무사가 돈 받고 상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한테 매번 우리가 유료로 상담을 받기에는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책을 꾸준히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이런 경우에 이게 유리하겠구나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라고 되어 있어요. 다주택자인데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됐을 때랑 안 됐을 때 그 세금의 차이를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쵸. 양도 차익을 높이기보다는요, 중과세를 피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집값을 왕창 깎아서라도 사람들이 빨리 팔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18년 12월 31일에 수원시 팔달구, 용시 수지구에 매도 계약이 폭증한 적이 있대요. 이 두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날인데요. 그 날짜에서 하루만 지나서 팔아도 중과세가 되어서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 단위에서 억 단위로 바뀔 수 있기에 오늘 안에 계약금을 입금하는 사람에게는 수천만 원을 깎아주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을 파는 사람이 내가 가진 집이 2억이 올랐어요. 2억이 올랐어요. 근데 중과세가 지정이 되면 20%를 더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2억이 20%니까 4천만 원. 4천만 원이죠. 예. 하루만 지나도. 그러니까 몇 천을 그냥 깎아주고, 내가 만약에 근데 5억이 올랐어요. 우리 집이 5억이 올랐어요. 내가 가지고 오래 있었어요. 20% 더 내야 되니까 1억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근데 1억을 들으실 때 그러면 조정지역 대상이 되면 그 지역이 막 폭락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싸게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날짜에서 하루만 지나도 중과가 되니까 그 날짜에 사람들 다 팔고 세금이 20%가 늘어나니까 그 날짜까지 팔 수 있는 사람은 조금 싸게라도 팔아요. 근데 중과세가 딱 되는 순간 5억 양도 차익이 있는 사람은 1억을 더 내는 거죠. 평소보다 20% 중과세가 되니까. 그러면 1억을 더 내는데 여러분 같으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1억을 더 내고 안 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과세가 되면은 매물이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내일부터 세금이 더 나오니까 오늘 팔아야겠네, 이런 사람이 늘어나서 그날 하루만 이렇게 우르르르 계약이 되는 그런 케이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들 케이스를 보시고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공부해 놓으면 부모님이라든가 가족들, 그다음에 친구들, 내가 좀 간단하게 상담해 줄 수 있겠죠. 같은 지역,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내가 내는 세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더 내고 알면 덜 내는 세금의 모든 것. 부동산
절세, 완전 전복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나머지 절반은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내일 한번 리뷰해볼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